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 블랙스톤 H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 회사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줄 기업의 건강진단서, 주요 재무제표를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모든 투자자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죠. 겉으로 보기엔 막 번쩍번쩍 하는데 속은 텅 비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은 좀 작아 보여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 이 기업의 속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기업의 건강진단서를 보면 돼요.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이 3대 재무제표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이것들만 제대로 읽을 줄 알면 기업의 현재와 미래가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진단서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첫 번째 진단서는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이름 참 직관적이죠? 손해와 이익을 계산한 표.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회사가 지난 1년 또는 지난 분기 동안 장사를 얼마나 잘했나 이걸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1년 혹은 분기 동안의 실적을 쭉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한 편의 짧은 동영상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요. 위에서 아래로 쭉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져요. 맨 위에 매출액에서 출발해 볼까요? 여기서 물건 만드는 데든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남고요. 또 직원 월급이나 광고비 같은 판매 관리비를 빼고 나면 드디어 이 회사의 진짜 실력,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이 영업이익, EBIT라고도 하는데 이자나 세금을 내기 전에 순수한 영업 성과라서 정말 중요한 지표예요. 여기서 이제 은행 이자 내고 국가의 세금까지 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당기순이익이 남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복잡해 보였던 손익계산서의 핵심은 사실 이 한 줄로 끝나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남는다. 정말 간단하죠? 이 원리가 바로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자, 좋아요.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이 회사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딱 보여주는 게 바로 두 번째 진단서,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랑은 좀 달라요. 특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12월 31일, 바로 그날 딱 찍은 스냅샷 사진 같은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에 이 회사가 가진 모든 것, 즉 자산, 그리고 갚아야 할 빚인 부채, 마지막으로 진짜 내 돈인 자본이 얼마인지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건 회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 자산은 결국 남한테 빌린 돈, 부채와 원래 내 돈, 자본을 합친 것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식이 정말 마법처럼 딱 들어맞죠? 왼쪽에 있는 총 자산 합계랑 오른쪽에 있는 총 부채와 자본의 합이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양쪽의 균형이 맞아야 해서 이걸 밸런스 시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균형이 깨진 재무상태표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학생 목소리. 교수님, 질문 있어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분명히 이익이 났다고 나오는데 왜 저희 회사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흑자도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도대체 번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바로 그 미스터리를 풀어주는 열쇠가 이 세 번째 진단서, 현금 흐름표에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찍힌 이익은 그냥 장부상 숫자일 뿐 실제 현금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현금 흐름표는 진짜 현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 그 흐름을 낱낱이 추적하는 기업의 현금 가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영업활동. 이건 말 그대로 본업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카페가 커피 팔아서 번 돈 같은 거죠. 둘째, 투자활동. 이건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더 좋은 커피 머신을 새로 산다거나 하는 거요.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이건 돈을 빌리거나 갚는 활동이에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주들한테 투자를 받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표를 보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이 회사는 영업활동으로 5,973만큼의 현금을 벌었네요. 와, 이건 아주 건강하다는 신호예요. 본업에서 현금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미래를 위한 투자라 빚 갚는 데 돈을 좀 썼네요. 그 결과 연초에 754였던 현금이 333만큼 늘어서 연말에는 1,087이 된 겁니다. 돈의 흐름이 한눈에 쫙 그려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진단 도구를 우리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세무보고서를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 꼭 하나의 나침반처럼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기업이라는 배가 지금 어디로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손익계산서로는 회사의 수익성을 보고 재무상태표로는 안정성을, 그리고 현금흐름표로는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힘, 즉 현금 창출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비로소 그 기업의 진짜 모습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모든 기업의 스토리는 이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익, 자산, 그리고 현금. 얼마나 벌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축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한 투자의 진짜 첫걸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기업의 건강 진단서를 한번 직접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은 그 복잡한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